10월 13일 날 시행되었던 전산회계 2급 100회 시험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15문제, 한 문제당 2점씩. 자, 나왔던 패턴이 이제 계속 나온다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저희가 99회부터 94회까지 풀었고, 지금 또 이제 최근 문제 100회를 풀고 있거든. 계속 문제를, 이론을 풀다 보면 패턴이 비슷하다, 표절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있지? 그래서 자, 하여튼 아주 어렵지 않다. 자, 됐고 15문제 중 한 10문제는 맞추셔야 한다. 자, 1번. 다음 중 거래 내용에 대해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현금 들어오고 사장님 돈 증가하고, 현금 들어오고 사장님 돈 증가하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외상매입금 빚을 현금으로 주었다. 빚 감소, 자산 감소. 그 다음에 3번은요, 예금이자. 예금에 대한 이자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자, 보통예금 자산 증가, 예금 이자 수익 발생.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비품 자산을 사고 돈 안 줬대. 자, 비품 증가하고 돈 안 줬으면 부채 증가. 비품 사고 돈 안 줬으면 부채 증가지. 자, 2번 넘어갑니다. 일정 기간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를 말하고 있고요. 자,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네.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인 것은, 짝지어진 것은, 자, 뭐냐면 매출원가 기부금이에요. 매출원가 비용, 그 다음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뭐 이렇게 이제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데 막 되게 헷갈리는 막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자, 얘들은 수익 비용이 아니에요. 미지급 비용이기 때문에 주지 않은 비용, 그래서 부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수 수익, 받지 않은 수익이라서 자산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매출 원가는 비용이 맞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주지 않은 비용이라 부채입니다. 부채. 이게 너무 헷갈리고 그러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하셔가지고 미지급 비용을 쳐봐. 그러면 부채로 나오고, 미수수익 치면 자산으로 나옵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3번이에요. 자, 3번 갑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량 운반부는요, 비유동자산이지요. 자산은 이제 1년 이내 돈 들어오는 유동자산과, 자, 1년 이후에 돈 들어오는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져요. 자, 이때 자산은 최종적으로 당재 유동자산과 투유무기, 이제 비유동자산 최종적으로 6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유동자산에는 당재가 있다고. 그런데 외상매출금, 성급비용, 상품은 모두 다 유동자산, 당재에 해당되고, 자,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요. 투유무기. 얘들이 비유동자산입니다. 또 이제 확신이 없거나 너무 어렵다, 그러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이제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잔액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리에서 남는다. 자, 잔액은 항상 자기 자리에 잔액이 남는다 그랬어요. 자기 자리. 자기 자리. 자, 여기 재무 상태표, 자기 자리, 자산, 차변, 부채, 자기 자리, 대변, 자본, 자기 자리, 대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수익, 자기 자리, 대변, 비용, 자기 자리, 차변.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자리에 잔액이 남는다. 대변에 남는 것은 그러면 부채 자본과
수익이 대변에 잔액이 있는데요. 선수 수익이요. 부채예요. 먼저 받은 수익. 부채. 먼저 받은 수익. 부채. 2번. 자, 그 다음 5번.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기간,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맞아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2번.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 맞아요. 비용은 경제적 효익의 감소. 수익은 한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가 수익이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어요. 자,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은 현금주의에 의해 발생할 때보다 항상 크게 보고되는 특징이 있는데 발생주의에 이렇게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제 손익계산서는 작성되게 되거든. 현금주의랑 상관없이 뭐 더 크게 보고되거나 더 적게 보고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발생주의가. 항상 그 당해 연도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발생주의다. 그래서 뭐 현금주의에 의해서 비해서 더 많이 보고되거나 더 적게 보고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 눈 크게. 불특정 다수에게 선전하는 데 쓰는 것은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이셔요. 그러면 통신비 계정 과목 한번 읽어볼게요.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인터넷요금, 등기, 우편요금. 그러니까 뭐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죠.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돈. 전화요금, 휴대폰, 인터넷 모두 다 소통하기 위해서 쓰잖아. 편지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 통신비예요. 통신비. 자, 그리고 수도관열비. 수도. 그 다음에 열내, 전기요금. 열나는 거, 난방 따뜻하게 하는 거. 가스 요금을 썼으면 수도 관열비다. 자, 임차료는 빌리고 지급하는 사용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임차료는요, 이런 그 건물 땅만 빌려서 임차료가 아니라 뭐 기계 장치라든지 차를 빌려도 임차료라 해요. 자,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요.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에 상품이 다 팔리지 않고 35만원 남아있대. 그래서 35만원 남아있어서 상품방을 그려봐요. 상품방을 그려보자. 상품이 증가하면 차변, 상품이 감소하면 대변. 원래 자산은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상품이 작년에 팔다가 넘어오면 기초상품 재고액으로 상품이 증가한다. 그리고 올해 또 사오지. 단기 매입인데, 자, 이때 이제 매입은 순매입이다. 순매입. 올해 이제 매입해요. 이러면서 단기 매입. 이때 이제 매입 금액은 얼마냐면 77만 원인데요. 여기서 혹시 매입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게 있으면 차감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77만 원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모두 다 팔렸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건 이렇게 상품 방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매출 채권은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다. 자, 지금 찾는 건 상품의 매출원가. 상품의 매출원가는 여기 상품 방을 그리면 돼요. 작년에 팔다가 넘어온 거, 올해 팔기 위해서 사온 거.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거 빼면 모두 다 이제 팔렸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몇 번이냐면요. 몇 번? 2번이래. 넘버 2번.
자, 7번에 2번. 매치원가는 112만 원에서 37만 원 빼면 2만 원이래. 이렇게 잘 씁니다. 자, 8번입니다. 자, 2021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 그리고 처음에 샀던 금액은 2천. 그리고 이제 정액법으로 가치 감소한대.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 50만 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처분하고요. 손실이 생겼어요. 기계장치의 처분 금액은, 처분 금액이 뭐냐면 처분하고 받은 돈이에요. 처분하고 받은 또는 받을 돈. 처분하고 기계장치 팔고 받을 돈 또는 받은 돈. 자, 얘는 처분 손실을 처분 금액은 받은 돈이지. 자, 유형자산 처분의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계장치 2천 나가시고, 그리고 감가상각 무계액을 빼고, 그 다음에 돈 받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이익인지 따지면 돼요. 이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만 원 있었대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는 거는 다 적어볼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 문제는 얼마 받았냐? 처분 금액은 얼마냐? 얘가 이제 문제죠. 감가상각 누계액만 나오면 이제 돈이 나오는데,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이제 나보고 계산하라고 그러네. 오케이. 그러면 정액법은요. 내용 연수 분의 취득금액 2천 빼기 잔존가액 50만 원. 그래서 이제 1950만 원 나누기 맞나? 1950만 원 나누기 5년. 5년이니? 맞지? 자, 그러면 1년에 가치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1950만 원. 195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돼.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사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고 다음에 1월 1일 날 팔았어. 그래서 390만큼 가치를 감소시킨 거예요. 39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에서 390 빼고 30만 원 빼면 이제 받은 돈이 될 거예요. 2천만 원 빼기 390만 원 빼기 30만 원 하면 받은 돈은 넘버 2번이에요. 2번 1,580만 원. 자, 이번 문제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가 따로 구했어야 했다. 그래야 이제 대차 합계를 맞추면서 제 받은 돈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이제 각각 들어갈 계정항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판매용 건물은 상품, 본사 건물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은 건물, 투자 목적,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는 보유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건물인데도 판매용은 상품. 그러니까 판매용은 건물이든 빔 프로젝트든 뭐 칠판이든 책상이든 그 물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판매용은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면 사와서 입 붙여서 파는 거면 상품이에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품만 나오고 판매용으로. 그리고 이제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드디어 본래의 계정 과목을 쓸 수 있지. 건물이면 건물, 땅이면 토지, 비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유 목적이 투자 목적으로 건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9번에 2번.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1번 이자 비용, 2번 뭐뭐 차손, 3번 감가상각비, 4번 기타의. 따라서 정답은 3번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영업의 비용 참 좋아하거든, 시험에서. 그래서 영업의 비용을 노리고 뭐 판관비를 계산해라. 또는 뭐 판관비랑 영업의 비용이랑 섞어 넣고 성격이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 되게 좋아해요. 뭐 이 시험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격이 다른 판관비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요, 4개입니다. 이자 비용, 기부금, 그리고 뭐뭐 손실, 그리고 기타의로 시작하는 계정 과목. 이것이 영업의 비용. 자, 넘어갑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유형 자산인 것 같아. 물리적 형태가 있대. 확실한 유형 자산이에요. 사용할 목적의 자산. 그래서 확실히 유형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판매하는 영업장,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장 건물, 화장품이 상품이고 상품 팔려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죠. 유형자산 맞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휴대폰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자, 3번.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괜찮아요. 운반용 차량 운반구. 자동차 판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래서 판매하는 게 아니면 보통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회수했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미수금. 유형자산 처분하고, 그리고 돈 못 받았다.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 못 받았다. 일반 상거래 외의 채권이다. 그러면 미수금 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다음 중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매입 할인을 받고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입 할인은요, 자산에서 감소되는 거거든. 자, 매입 할인. 얘는 마이너스 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매입 할인이셔요. 상품을 사왔는데 그다음에 외상 대금을 빨리 갚아서 할인을 받아. 그러면 매입 할인 마이너스 자산이셔요. 근데 마이너스 자산인데 이걸 수익으로 회계 처리 때 수익으로 처리 했으면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이에요. 과대계상. 영업이랑 상관없는 수익이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원가 빼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매출 총이익이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요. 그러면 뭐냐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여기까지는 모두 다 영업이랑 관련이 있는 수익과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까지 영향이 있고 매출원까지 상관이 없지.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영업 외에 수익이 있고, 그리고 영업 외에 비용이 있단 말이야. 여기 이거는 다 빠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세, 뭐 세금 같은 거 이제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까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영향을 미쳐서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아래에 제시된 전표의 분계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전개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전기, 소모품비, 그리고 사서 돈 안 줬고 일부는 현금 줬다. 자, 이랬을 때 이제 현금이요 나갔단 말이야. 여기 적혀야지. 여기. 이건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부채 증가거든요. 부채 증가. 부채는 증가가 여기 대변이고 미지급금 50만 원 증가했어요. 이유는 소모품비로 이제 소모품 샀거든요. 그래서 현금이라 적으면 안 되고 뭐 때문에 이유 뭐 때문에 미지급했는지 이유를 이제 적어줍니다. 이제 소모품비. 그래서 얘도 2번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미지급금 부채인데 미지급금의 증가예요. 부채 증가. 그래서 이제 여기 적혀야지. 여기. 자, 미지급금 부채 증가. 자, 돈 안 준 거 50만 원 증가합니다. 이유가 소모품비 때문에 소모품비를 샀기 때문에 소모품을 사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자, 다음에 자료에 의한 기초자본, 기말자본 부채는 얼마인가 그림 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면 됩니다. 이제 그림은 이제 너무 많이 그렸으니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초 밑으로 갈게. 이거 좀 더 올리고. 기초 자본 더하기 기중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단기순 이익이 났어. 자, 이것은 모두 다 사장님 호주머니로 간다. 처음에 사업 시작한다고 낸 돈에다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 나면 사장님 호주머니로 가.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사장님이 추가 출자금 회사로 넣었다. 자, 이것도 사장님 거고 그리고 혹시나 금고에서 돈 가져가셨다. 자, 그러면 인출금을 빼면 이제 결국 기말 자본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으면 돼요. 기초 자산 그리고 기초 부채 1월 1일 기초끼리 해서 기초 자본을 계산하면 돼요. 자, 이때 이제 기초 자본은 얼마냐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래서 기초 자본은 20이고요. 단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 빼면 20. 추가 출자금은 없어. 인출금도 없어. 근데 다음 문제에 나오면 추가 출자금과 인출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요. 기초 자본, 기말 자본, 기말 부채는 얼마인가? 됐지? 기말 자본은 얼마냐면 기초 자본에서 단기순 이익 더하면 되지. 자, 이렇게 이제 되면 기말 자본이 40이란 말이야. 기말 자본이. 그러면 기말 자산은 80이고요. 기말 자산 80. 그리고 그러면 부채는 40이 된다. 기말입니다. 여기. 자산이 여기 80만 원이라고 주어졌잖아. 근데 이제 기말 자본은 여기서 계산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기말 부채가 40입니다. 기초 자본 20. 기말 자본 40. 한 번이네.
더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 자 여기까지 100회 전산회계 2급 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자 실기하도록 할게요.